안녕하세요. 민병TV의 민병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시의원 김소양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민병TV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이 안에 보이시죠? 이 구독 빨간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의회 부의장 박학동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또 뵙네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서울시의원 김소양 의원님 모시고 또 지역에는 우리 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모시고 서울시 예산과 또 현장의 그런 소리를 같이 한번 접목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소양 의원님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좀 개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소양 의원님이 서울시에 지금 분과가 어떻게 되죠? 네, 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요? 네. 사실 지금 서울시 의원이 전체 몇 명이죠? 110명이고요. 예. 네, 110명 중에 6명이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예. 102명이 민주당, 그리고 1명은 바른미래당, 1명은 정의당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번에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 좀 이 네. 구조상으로는 전혀 견제와 균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이제 일방적인 예산 처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우리 네. 부의장님이 자리하셨는데 성북구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은 민주당이 14, 예. 한국당이 8명, 8명. 전체가 22명. 22명 중에 여기도 과반수에 한참 못 미치죠? 네. 여기도 예결 심의할 때는 역시 전혀 견제가 안 되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예. 지금 성북구나 서울시나 보면은 사실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이렇게 뽑아놨지만은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적인 열세가 너무나 확연하다 보니까 전혀 예산이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얼마 전에 우리가 국가 예산도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내용도 모르게 이렇게 처리된 걸 저희가 봤습니다. 사실 그 의회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 지금의 지방에서는 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2020년도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또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김소양 시의원님이 서울시 예산 비록 기획위원회나 이런 담당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수 정예죠? 6명이면 소수 정예 의원 중에 한 분께서 한번 좀 서울시 예산 좀 개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39조 5천억 원이고요. 예. 이제 40조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최고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은 12조 8천억 원 정도 돼서 작년보다 11% 정도 더 확대가 됐고 매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공원 환경이라든지 도로교통 분야, 안전 분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총선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생활 SOC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생활 SOC 사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가는 사업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은 네. 지방채 부분이 있는데 네. 2019년 대비 지금 27.8%나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내년에 그 아까 말한 생활 SOC나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걷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서울시 재정이 안정되어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안정적인 예산이라는 게 다 서울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재산세라던가 이런 지방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재정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신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국가 예산도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60조를 네. 적자 예산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것도 이제 국가채를 발행해서 지금 조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금 한 3년 차죠? 3년 차인데 지금 512조죠 이번에. 네. 100조가 3년 만에 100조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전체 개괄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네.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네.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복지원에 서서 보니까 예. 복지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뭐 복지 예산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은 서울시가 독자적인 사업을 해서라기보다는 그 국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 많이 늘어난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 보육료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기초연금도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또 복지 전달 체계에서 늘어난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서울시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되게 많이 확대가 된 측면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가 예산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만 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 예산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복지 공무원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복지 전달 중간 체계, 뭐 회의 수당 이런 곳에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늘어난 만큼 왜 나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성북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진선아 의원님 오셨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막상 복지 예산이 늘어났지만은 중간 전달 체계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그래도 주민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칭이라 하면 정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잡아서 매칭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한 10,000명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15,000명에 대한 예산을 매칭을 잡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가뜩이나 저희 구비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매칭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또 부경 처리가 되고 그러는 좀 불합리한 서울시도 예산 마찬가지. 편성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그렇다면 국가 예산부터 책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매칭으로 물려버리는 맞습니다.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복지 예산이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보여주기식 그런 예산 편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복지 사업에 또 굉장히 중복적인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성북구에도 찻동이 있고 아마 돌봄 SOS 네. 센터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방문 간호사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방문 간호사 사업은 또 이 복지 정책실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는 시민 건강국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민주당 의원님이 저희 상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가 무슨 보건소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호 공무원 인력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찻동도 뭐 간호원들이 오시고 돌봄 SOS에도 간호 공무원이 계시고 또 돌봄 간호 방문 인력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중복적인 사업이 많고 간호 공무원 인력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과연 이렇게 규모 있게 쓰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 논란이 됐을 텐데 우리 정혜영 의원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청년 수당을 만들었거든요, 서울시가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청년들에게 그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수당 예산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편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굉장히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청년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재정에 그 부담이 돼서 청년들의 미래 부담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정말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 계신 청년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 수당이 지금 이렇게 있고 또 서울용 유급병가라 그래서 이제 유급병가 회사에서 못 쓰시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이제 아파서 병원 가시면은 지원하는 현금으로 주는 유급병가 제도도 또 이번에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복지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용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혜영 의원하고 제가 성북구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 주민들한테 이미 한번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네, 네, 책정이 됐습니다. 그때 작년에 저희가 받았을 때 이제 추경에서 그 서울용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이제 돈이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했더니 성북구에는 2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왜 금액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아마 이번에 결산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작년도 유급병가가 불용액이 거의 95%가 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62억이라고 얼마나 그랬죠? 60억 예, 62억입니다. 62억이죠? 근데 이제 불용액이 95%면 그냥 그 사업이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님 역점 사업이었지만. 그래서 이 유급병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원하는 방식도 되게 복잡하고 사실은 유급병가가 과연 이 서울시가 유급병가 재원을 100% 서울시민 세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사회보험을 통해서 재정을 그렇죠. 조달하고 있지 이렇게 시민 세금으로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 세금을 많이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불용액이 95%나 단 거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니 그렇다면 불용액 95%인데 네. 2020년도에 다시 예산이 책정됐나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겸손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8억 정도로 편성을 줄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무슨 뭐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국가 사업으로 사회적 보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 박원순 시장님 이 대권 욕심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시민 세금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성북구도 얼마나 부담이 되세요. 그렇게 내려와서 빨리 그렇죠. 신청자를 늘려라 이렇게 공무원들도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때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네. 이러한 게 그래도 있으니까 네. 활용을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다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한 얘기가 너무 까다롭다 좋다 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네. 별 의미가 없어진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한 가지 더 그 청년 희망공장이라는 네, 네. 근데 있으면서도 저희도 2019년도 4명 정도밖에 혜택을 네. 못 받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다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새로운 비슷한 네. 통장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던 네,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지적들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이제 국가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고 말씀하신 서울시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청년 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 복지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된 게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똑같은 사업만 남발하고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까다롭고 받기도 까다롭고 사실은 복지 사업을 참 전면적으로 약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네, 그래요. 네.